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눈 건강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일 세상을 보고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눈 덕분이죠. 하지만 눈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눈과 관련된 몇 가지 심각한 증상들이 방치된다면 실명까지 이룰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방치했다가는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3가지 눈 증상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증상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눈에 먼지가 들어가거나 눈이 조금 빨개지는 등의 가벼운 증상들은 대부분 큰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약 처방이나 잠시 눈을 쉬게 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는 서둘러 안과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증상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어요. 이 증상들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은 실명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증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앞에 무엇인가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면서 시야에 검은 커튼이 내려오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망막 박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증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눈의 망막은 매우 얇고 민감한 조직으로 이 망막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망막 박리입니다. 망막이 손상되면 시야가 제한되고 방치하면 완전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눈앞에 떠다니는 작은 점들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시야에 어두운 영역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특히 시야의 한쪽이 어두워지거나 사물이 휘어져 보이는 증상도 망막 박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즉시 안과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막 박리는 우리 눈의 벽지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래된 집의 벽지가 모서리부터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 조금만 떨어졌을 때는 간단히 고칠 수 있지만 더 많이 떨어지면 결국 전체 벽지를 새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망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막이 조금 떨어졌을 때 빠르게 조치를 취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치료를 미루면 더 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야에 어두운 커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망막 박리가 심해진 것이므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망막 박리는 특히 응급 상황으로 분류됩니다. 제가 대학 병원에서 근무할 때 밤에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 중 망막 박리로 인한 응급수술이 가장 빈번했어요. 그만큼 이 질환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망막 박리를 방치하면 60% 이상의 환자가 0.5 이하의 시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만큼 심각한 질환이니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안과에 방문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방치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증상은 선명한 색깔이 갑자기 흐려지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빨간 신호등이나 파란 하늘, 녹색 나무들이 갑자기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건 분명히 눈의 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과 함께 눈을 움직일 때 통증이 동반된다면 시신경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시신경염은 눈과 뇌를 연결하는 시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눈과 뇌 사이의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시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시신경염은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도 자주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시신경염은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시력을 영구적으로 잃을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염증을 빠르게 억제하지 않으면
시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시신경염의 또 다른 위험성은 이 질환이 단순히 눈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신경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뇌의 어느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경염이 의심될 때는 눈 검사를 넘어 전신 검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시신경염이 신경계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제가 경험한 사례 중에는 시신경염이 뇌종양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신경염이 의심되면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 뇌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증상은 눈과 머리가 함께 아프면서 시야가 흐려지는 현상입니다. 이런 증상을 느끼신다면 급성 녹내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급성 녹내장은 눈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 이 질환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몇 시간 안에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급성 녹내장의 증상으로는 눈의 극심한 통증, 시야 흐림, 그리고 머리의 압박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로 기다리면 안 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도 응급실에 가서 빠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급성 녹내장은 다른 질환들보다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인지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치료를 미루면 몇 시간 내에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압이 너무 높아지면 눈의 시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질환은 치료가 빠르면 시력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만 치료를 미루면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주로 40대 이상에서 발생하지만 드물게 젊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방치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3가지 눈 증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눈 건강은 우리가 평소에 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망막 박리, 시신경염, 급성 녹내장은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이 증상들이 나타나면 곧바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평소에 눈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현대인들은 눈의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장시간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눈을 쉬게 하고 화면과의 거리를 충분히 두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또한 자외선은 눈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햇빛이 강한 날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평소 환자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조언 중 하나는 눈을 자주 비비지 않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울 때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비곤 하시는데 이는 눈 건강에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손으로 눈을 비비면 망막에 손상을 입히거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눈이 가려울 때는 손으로 직접 비비지 말고 눈에 자극을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눈을 세척하거나 눈 전용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손으로 눈을 비비면 세균이 눈으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눈 표면에 상처를 내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꾸 눈을 비비다 보면 망막의 물리적인 손상이 가해져 망막 박리와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평소 눈을 관리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눈도 몸처럼 피곤할 수 있는데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랜 시간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눈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20-20-20 규칙이라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20분마다 20피트 약 6m 떨어진 곳을 20초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눈 근육이 긴장을 풀고 눈의 피로가 줄어들어요. 평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느라 눈이 피로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규칙을 활용해 보세요. 그 외에도 잠을 충분히 자고 눈을 쉬게 하는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눈에 과도한 피로가 쌓이면 시력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고 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영양소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다른 기관들처럼 눈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특히 눈 건강을 지켜주는 대표적인 영양소는 비타민 A, 비타민 C, 루테인,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먼저 비타민 어는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어가 부족하면 야맹증이나 각막 건조증 같은 눈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근, 고구마,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식품에는 비타민 어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들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C도 중요한데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눈의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눈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과일이나 채소, 특히 오렌지, 딸기, 피망 등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어요. 루테인은 눈에 특화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루테인은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꾸준히 섭취하면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메가-3 지방산은 눈의 건조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선,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기름진 생선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눈의 윤활유 역할을 하여 눈을 건조하지 않게 해주죠. 눈의 건조는 시력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눈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일을 하거나 여가 시간을 보내는데 이때 화면과의 거리를 충분히 두고 너무 오랜 시간 집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면을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시키고 눈과 화면 사이에 적어도 50cm 이상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면의 밝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밝거나 어두운 화면은 눈을 피로하게 만들 수 있으니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도 눈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빛이 강한 날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자외선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에도 해로울 수 있어요.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백내장, 황반 변성 등의 눈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선글라스를 꼭 착용하고 실내에 있을 때도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이용해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에 특별한 증상이 없을 때는 안과에 가지 않으시지만 눈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눈의 이상을 느끼기 전에 미리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 같은 노화 관련 눈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눈 상태를 체크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치료하는 것이 실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방치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3가지 증상, 즉 망막 박리, 시신경염, 급성 녹내장에 대해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러한 증상들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며 신속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눈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관리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눈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 캐스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알고 싶은 건강 정보나 내용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 캐스트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눈 건강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일 세상을 보고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눈 덕분이죠. 하지만 눈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눈과 관련된 몇 가지 심각한 증상들이 방치된다면 실명까지 이룰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방치했다가는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3가지 눈 증상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증상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눈에 먼지가 들어가거나 눈이 조금 빨개지는 등의 가벼운 증상들은 대부분 큰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약 처방이나 잠시 눈을 쉬게 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는 서둘러 안과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증상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어요. 이 증상들을 무시하고 방치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은 실명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증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앞에 무엇인가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면서 시야에 검은 커튼이 내려오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망막 박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증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눈의 망막은 매우 얇고 민감한 조직으로 이 망막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망막 박리입니다. 망막이 손상되면 시야가 제한되고 방치하면 완전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눈앞에 떠다니는 작은 점들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시야에 어두운 영역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특히 시야의 한쪽이 어두워지거나 사물이 휘어져 보이는 증상도 망막 박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즉시 안과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막 박리는 우리 눈의 벽지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래된 집의 벽지가 모서리부터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 조금만 떨어졌을 때는 간단히 고칠 수 있지만 더 많이 떨어지면 결국 전체 벽지를 새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망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막이 조금 떨어졌을 때 빠르게 조치를 취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치료를 미루면 더 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야에 어두운 커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망막 박리가 심해진 것이므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망막 박리는 특히 응급 상황으로 분류됩니다. 제가 대학 병원에서 근무할 때 밤에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 중 망막 박리로 인한 응급수술이 가장 빈번했어요. 그만큼 이 질환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망막 박리를 방치하면 60% 이상의 환자가 0.5 이하의 시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만큼 심각한 질환이니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안과에 방문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방치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증상은 선명한 색깔이 갑자기 흐려지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빨간 신호등이나 파란 하늘, 녹색 나무들이 갑자기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분명히 눈의 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과 함께 눈을 움직일 때 통증이 동반된다면
시신경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시신경염은 눈과 뇌를 연결하는 시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눈과 뇌 사이의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시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시신경염은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도 자주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시신경염은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시력을 영구적으로 잃을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염증을 빠르게 억제하지 않으면 시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시신경염의 또 다른 위험성은 이 질환이 단순히 눈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신경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뇌의 어느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경염이 의심될 때는 눈 검사를 넘어 전신 검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시신경염이 신경계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제가 경험한 사례 중에는 시신경염이 뇌 종양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신경염이 의심되면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 뇌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증상은 눈과 머리가 함께 아프면서 시야가 흐려지는 현상입니다. 이런 증상을 느끼신다면 급성 녹내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급성 녹내장은 눈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 이 질환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몇 시간 안에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급성 녹내장의 증상으로는 눈의 극심한 통증, 시야 흐림, 그리고 머리의 압박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로 기다리면 안 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도 응급실에 가서 빠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급성 녹내장은 다른 질환들보다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인지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치료를 미루면 몇 시간 내에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압이 너무 높아지면 눈의 시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질환은 치료가 빠르면 시력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만 치료를 미루면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주로 40대 이상에서 발생하지만 드물게 젊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방치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3가지 눈 증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눈 건강은 우리가 평소에 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망막 박리, 시신경염, 급성 녹내장은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이 증상들이 나타나면 곧바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평소에 눈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현대인들은 눈의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장시간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눈을 쉬게 하고 화면과의 거리를 충분히 두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또한 자외선은 눈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햇빛이 강한 날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평소 환자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조언 중 하나는 눈을 자주 비비지 않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울 때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비곤 하시는데 이는 눈 건강에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손으로 눈을 비비면 망막에 손상을 입히거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눈이 가려울 때는 손으로 직접 비비지 말고 눈에 자극을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눈을 세척하거나 눈 전용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손으로 눈을 비비면 세균이 눈으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눈 표면에 상처를 내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꾸 눈을 비비다 보면 망막에 물리적인 손상이 가해져 망막 박리와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평소 눈을 관리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눈도 몸처럼 피곤할 수 있는데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랜 시간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눈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20-20-20 규칙이라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20분마다 20피트 약 6m 떨어진 곳을 20초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눈 근육이 긴장을 풀고 눈의 피로가 줄어들어요. 평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느라 눈이 피로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규칙을 활용해 보세요. 그 외에도 잠을 충분히 자고 눈을 쉬게 하는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눈에 과도한 피로가 쌓이면 시력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고 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영양소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다른 기관들처럼 눈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특히 눈 건강을 지켜주는 대표적인 영양소는 비타민 A, 비타민 C, 루테인,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먼저 비타민 어는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어가 부족하면 야맹증이나 각막 건조증 같은 눈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근, 고구마,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식품에는 비타민 어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들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 C도 중요한데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눈의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눈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과일이나 채소, 특히 오렌지, 딸기, 피망 등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어요. 루테인은 눈에 특화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루테인은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꾸준히 섭취하면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메가-3 지방산은 눈의 건조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선,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기름진 생선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눈의 윤활유 역할을 하여 눈을 건조하지 않게 해주죠. 눈의 건조는 시력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눈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일을 하거나 여가 시간을 보내는데 이때 화면과의 거리를 충분히 두고 너무 오랜 시간 집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면을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시키고 눈과 화면 사이에 적어도 50cm 이상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면의 밝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밝거나 어두운 화면은 눈을 피로하게 만들 수 있으니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도 눈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빛이 강한 날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 자외선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에도 해로울 수 있어요.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백내장, 황반 변성 등의 눈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선글라스를 꼭 착용하고 실내에 있을 때도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이용해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에 특별한 증상이 없을 때는 안과에 가지 않으시지만 눈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눈의 이상을 느끼기 전에 미리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노화 관련 눈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눈 상태를 체크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치료하는 것이 실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방치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3가지 증상, 즉 망막 박리, 시신경련, 급성 녹내장에 대해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러한 증상들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며 신속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눈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관리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눈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 캐스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알고 싶은 건강 정보나 내용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 캐스트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